케이던스사의 이레인이 발표한 다임러 트럭의 해석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사례를 한글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다임러 트럭은 상용차 생산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트럭, 도시 및 시외버스, 코치 등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다임러 트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이트와 다양한 비즈니스 유닛에서 내구성, 충돌, MVH, CFD 등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속성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다임러 트럭의 시뮬레이션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모델 세분화 방법, 각 비즈니스 유닛과 팀별로 수행되는 방식, 메시 작업, 조립, 하중 케이스 설정 등 다양한 활동에서 팀 간, 글로벌 팀 간의 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사용되는 툴도 다양합니다. 안사, 메타, 애니메이터, 나스트론, 퍼마스, LS다이나, 스타CCM 플러스 등 다양한 툴이 전 세계 여러 팀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구성, 충돌, MVH, CFD와 같은 속성뿐만 아니라 엑셀 내구성, 캐빈 내구성, 프레임, MVH 음향, MVH 진동 등 트럭과 버스 각각에 대한 다양한 도메인과 요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환경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 전 세계에 분산된 비즈니스 유닛, 외부 파트너까지 고려한다면 다차원적인 다양성이 더해집니다. 다임러 트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표준화, 협업, 확장성과 관련된 여러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팀이 고객에게 CA 결과를 더 빨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병렬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일관성과 구조, 둘째는 유연성과 상호 운영성, 셋째는 미래 지향성과 확장성입니다. 일관성과 구조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저장해야 하며 일관된 모델 세분화, PDM 시스템과의 직접적이고 견고한 모델 연결, 시뮬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추적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과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툴과의 호환성, 외부 파트너와의 데이터 공유, 다양한 엔지니어링 팀 간 재사용성, 그리고 위치 간 데이터 공유가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성과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더 나은 확장성과 쉬운 배포를 위한 모듈형 아키텍처 지원, 머신러닝 이니셔티브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 도입, 그리고 저장소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저장소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수직 요소 외에도 모든 도메인에 걸친 자동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 빌딩, 하중 케이스 생성, 실행 제출, 보고서 생성 등 모든 영역에 자동화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임러 트럭은 2년 전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SPDR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2년간의 여정에서의 주요 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멀티 사이트 현황입니다. 2년 전에 킥오프 미팅이 있었고 오늘까지 부품 처리 자동화, 크래시 시뮬레이션 관리, 내구성용 서브 시스템 빌딩, DM 스키마, 데이터 모델 관리, 시스템 내 사용자 구성, CFD 데이터 관리 등 특정 사용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사용 사례를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품 수준 처리, 둘째는 서브 시스템 수준 처리, 셋째는 크래시용 실행 관리, 넷째는 크래시용 결과 관리입니다. 파트 레벨 프로세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PDM 시스템과의 연동, 둘째는 자동화된 부품 수준 처리, 셋째는 CA 분야 간 메시 재사용성 확보입니다. PDM 시스템과의 연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포트 모델 프로세스라는 툴킷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툴킷은 다임러 트럭을 위해 수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PDM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PLM, XLM 파일과 CAD 데이터를 위한 JT 파일로 구성됩니다. 이 파일들은 전처리 환경으로 가져와 CAD 데이터 처리 단계가 진행됩니다. 임포트 모델이 작동하여 부품의 JT를 안사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은 SPDRM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진행되며 캐리오버 부품을 식별해 바로 재사용하고 새로 생성된 부품도 저장합니다. 이로써 예를 들어 프레임과 같은 어셈블리가 완성되며 모든 부품은 모델 브라우저의 부품 세부 정보에 올바른 메타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부품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PDM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PDM 속성, 위치 정보, 소재 정보가 모두 갖춰지고 SPDRM에서 캐리 오버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메시 작업입니다. CAD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또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는데 바로 부품 유형 감지입니다. 부품 유형이란 제조 유형과 부품의 기하학적 유형 등을 의미합니다. 다임러 트럭은 6가지 처리를 사용합니다. 라인 메시, 볼륨 메시, 주조 메시, 표면 메시, 래핑이 적용된 표면 메시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 크기, 각 분야별 품질 기준, 프레임, 엑셀, 캐빈, 팀별 특이사항 등 다양한 파라메터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각 부품의 메시 표현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배치 메시 툴을 통해 메시를 생성합니다. 이 고객과 함께한 독특한 점은 기존 데이터를 SPDRM 마이그레이션으로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수백 개의 모델과 이미 메시된 부품이 있는데 SDM 시스템을 오늘 도입한다면 이 메시와 모델을 재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거시 모델의 부품 메시를 SPDRM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레거시 FE 모델을 디지털 모갑과 매핑해 부품 속성을 추출하고 메시를 SPDRM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4500개의 메시가 SPDRM에 저장되었고 기존 파일 기반 DM에서 4000개의 추가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8500개의 부품이 기존 모델 또는 저장소에서 SPDRM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여러 유형의 부품이 있으며 시작 단계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예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개의 신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란색, 두 번째는 초록색, 세 번째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50에서 75%의 부품을 마이그레이션 된 라이브러리에서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 시스템 수준 처리입니다. 여기서 달성한 목표는 첫째, 디지털 목업을 기능적 CA 서브 어셈블리로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 둘째는 다양한 트럭 구성 간 베리언트 관리의 효율화. 셋째는 서브 시스템 수준의 베리언트 관리 효율화입니다. 차량 분리입니다. DMU 구조에서 시작해 목표는 이를 CA 기능적 서브 어셈블리, 즉 CA 서브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핑과 이동이 이루어지며 일부 필터링도 적용됩니다. CAD 구조의 모든 부품과 지오메트리가 CA 구조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 툴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컨버스와 CAD2CA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 CAD 구조와 CA 구조를 동시에 확인하고 매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모델을 CA 기능 단위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반자동이며 사용자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비어있는 서브 시스템을 확인하며 CA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식별해 뷰어의 도움으로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리언트 관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럭 제조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모델 베리언트란 다양한 트럭 구성을 의미합니다. 트럭은 다양한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됩니다. 서브 시스템 수준의 변경은 이런 코드들로 표현되며 각 서브 시스템이 어떤 모델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 트럭 구성에서 동일한 변경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헤드, 스텝, 기타 서브 시스템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규모로 보면 첫 번째 트럭 구성에서 시작해 이후 구성을 만들 때 다양한 서브 어셈블리를 여러 구성 간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시간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SPDRM이 활용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모델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에 캡슐화했습니다. 모델 컨피그레이션 테이블은 SPDRM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템플릿으로 안사를 통해 서브 시스템을 생성하거나
include를 시스템에 가져올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해 올바른 베리언트 값을 할당합니다. 서브 시스템, 서브 어셈블리 생성과 관련해 안사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은 150% 서브 시스템 관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50% 서브 시스템을 관리하고 여기서 100% 서브 시스템을 한 번에 파생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모델 브라우저의 부품 구성을 활용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고객은 150% 모델에서 저장만 누르면 100% 개의 변경이 자동으로 파생됩니다. 베리언트 파일은 LSDyna include이고 시작점은 나스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들이 SPDRM에 저장되면 이들 간의 관계가 추적됩니다. 이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후 이 서브 시스템을 반복 작업할 때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키 파일에서 시작하지만 다음 반복에서는 안사 파일이 편집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래시용 실행관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해결한 목표는 LSDyna include 라이브러리 생성, 모델 합성 및 서브 시스템 위치 지정, 하중 케이스 설정 자동화, 작업 제출 및 모니터링입니다.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안사 파일 또는 LSDyna 키워드 파일 형식의 서브 어셈블리에서 시작합니다. 컨버스의 import base 모듈이라는 툴이 파일 시스템에서 선택된 파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서브 시스템인지 라이브러리 파일인지 감지합니다. 파일명에서 주요 속성을 추출하고 모델 컨피그레이션 테이블에서 변경값을 추출하며 다른 서브 시스템에 대한 기본 검증도 수행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SPDRM으로 이관되고 SPDRM 내 베이스 모듈은 모델 데이터와 라이브러리 데이터로 나뉩니다. 라이브러리 파일 예시로는 control, context, dummy context, barrier context, 추가 중량, 하중 케이스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라이브러리 파일로서 LSDyna 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 베리어가 포함된 경우 다양한 베리어 유형이 라이브러리에 구조적으로 저장됩니다. 머티리얼과 더미도 포함됩니다. 모델 합성과 서브 시스템 위치 지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모든 include를 한 번에 입력하면 모든 서브 시스템이 기준 위치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트럭 간 변동성이 크고 많은 서브 시스템이 전체로 재사용되기 때문입니다. CAD의 변환 행렬로 이를 해결합니다. 목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모델 컨피그레이션 테이블에서 특정 구성을 분리해 include 변환, 위치 지정, 단위 변환, ID 변환 정보를 추가합니다. 즉, 더 큰 어셈블리 내에서 include를 적절히 적용하는 일종의 어댑테이션입니다. 안사에서 이 테이블을 보면 모델 브라우저에 시뮬레이션 모델의 내용이 표시되고 각 서브 시스템의 베리언트, 적용, 변환, ID, offset 정보가 나옵니다. 하중 케이스 설정 자동화도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include와 하중 케이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SPDRM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로드 케이스 컨피그레이션 테이블 템플릿에 저장 및 구성됩니다. 이 템플릿에는 어떤 include가 어떤 하중 케이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include 변환, 파라미터 값 등이 포함됩니다. 안사의 모델 브라우저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9개의 하중 케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형태로 어떤 include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템플릿은 한 번만 만들면 되고 프로젝트마다 소폭 수정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변환, 파라미터, 단위, ID offset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기반 위에서
실행 생성은 컴보스에서 사용자가 create learn을 선택하면 안사가 실행되고 선택한 모델에 연관된 올바른 하중 케이스가 표시됩니다. 하나 이상의 하중 케이스를 선택하면 실행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사용자는 SPDRM에 저장만 하면 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실행이 SPDRM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저장되고 컨버스 하단에 표시됩니다. 실행을 선택한 후 사용자는 Submit to HPC를 선택합니다. LSDyna 버전, Q 정보, CPU 수를 지정하고 OK를 누르면 모든 것이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SPDRM 프로세스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관리, 작업 제출, 모니터링 등 모든 로지스틱스를 처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작업 완료 알림을 받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크래쉬용 결과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작업은 데이터 저장소와 리포트 도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데이터가 다양한 팀과 비즈니스 유닛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존 설정과 제약 조건을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실행에서 include 내 특정 이름이 세트가 있으며 이는 후처리의 모델 마커로 활용됩니다. 솔버 작업이 끝난 직후 후처리는 HPC 측에서 실행되어 주요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결과는 폴더 구조에 저장됩니다. 결과 검토를 위해서는 레거시 결과 검토 툴이 폴더 구조를 기반으로 결과를 식별하고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경계를 준수했습니다. 동일한 모델 마커를 사용하고 주요 결과의 시각적 의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곡선이 생성되는 환경을 변경하지 않아야 했고 사용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포스트로 대체하고 파일 기반 저장소를 SPDRM으로 전환했으며 결과 검토를 컨버스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거시 툴과 동일한 세트 이름을 모델 특성의 마커로 활용하고 2D 계산, 세트 플롯 표시 스타일, 리포트 항목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컨버스에서 리포트 항목의 올바른 뷰와 시뮬레이션 실행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왼쪽이 예전의 주요 결과 표시이고 오른쪽이 현재 컨버스에서의 표시입니다. 동일한 결과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익숙한 방식과 동일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인계값과의 비교 등 더 복잡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결과 관리 분야에서는 Answer를 결과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과 3D 모델로의 이미지 확장, 더 유연하고 인터랙티브한 리포트, 팀 및 공급 업체와의 공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년간 다임러 트럭이 시뮬레이션 툴 체인을 완전히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안사로, 메타로, 컨버서로 그리고 기존 충돌 중심 SDM 시스템에서 SPDRM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통합된 SPDRM을 구축하고 더 많은 자동화와 머신러닝을 통합해 전환 시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입니다. SPDRM을 모든 활동 통합과 관리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하고 고도화된 자동화와 함께 하나의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가능하게 해준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